야야야, 언니들. 내가 오늘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이야기를 들고 왔지? 뭐야? 크크크. 아니,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그 슬픔 속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산을 몰래 가로채려 한 폐륜적인 사건이 있다니. 아이고. 미수가, 이 사연의 주인공인 지민이의 극한 고통을 듣고 나 진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네. 이 사연은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의 서막이라네. 이 기막힌 스토리는 우리 지민이 이야기라네. 지민이는 남편 현우와 결혼한 지 8년 차의 평범한 워킹맘이었대. 지민이는 IT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경력을 쌓고 있었고, 남편 현우는 대기업 부장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자랑했지. 지민이는 남편 현우와 아들 하나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항상 불안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지. 특히 시어머니의 경제적인 간섭과 아들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섰었대. 지민이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평생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매번 억지로 시어머니의 요구에 맞춰 살았었대. 지민이의 시어머니인 정희 여사는 평생 아들 현우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현우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겼지. 정희 여사는 며느리 지민이를 아들의 돈을 축내는 사람, 아들의 재산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방해꾼으로 취급했단다. 정희 여사는 현우가 결혼 후 마련한 모든 재산에 대해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했고, 현우가 보험까지 들어놓은 것을 알자 그 보험금까지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착각했지. 정희 여사의 탐욕은 그 끝을 알 수 없었고, 이는 이미 결혼 생활 내내 지민이를 괴롭혀 온 만성적인 고통이었다네. 미자야, 집중 모드 오엔. 이제 중요한 말 나온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현우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뭐야. 현우는 출장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대. 지민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과 슬픔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지민이에게는 남편 현우가 남긴 사망보험금 10억 원이 유일한 생계이자 아들 교육을 지탱해줄 희망이었지. 현우는 결혼 직후 지민이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두었었대. 현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아내와 아들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지. 남편 현우의 장례식장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행동은 처음부터 이상했대. 정희 여사는 며느리 지민이의 슬픔을 위로하기는커녕 장례식장에 오는 조문객들에게 현우의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다녔대. 정희 여사는 슬픔에 잠긴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시동생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고 계산적인 눈빛을 숨기지 못했지. 정희 여사는 지민이가 슬픔에 정신이 팔린 틈을 노리고 있었단다. 이들은 이미 장례식 전부터 보험금을 가로챌 계획을 치밀하게 짰던 것으로 추후 밝혀졌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지민이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현우의 유품을 정리하던 시동생이 급하게 서류, 가방을 잠그는 것을 목격했대. 그리고 지민이는 그 서류 가방에서 충격적인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지 뭐야? 그것은 바로 현우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금 수령인 변경 신청서였단다. 이 서류가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지. 이 서류는 A사 한 장이었지만 지민이의 인생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지. 지민이는 그 서류를 보고 손이 덜덜 떨렸대. 변경 전 수령인은 지민이의 이름이었지만 변경 후 수령인에는 시어머니 정희의 이름이 크고 굵게 적혀 있었지.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변경일이 남편
현우가 사고로 사망한 바로 다음 날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거야. 현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수령인 변경이 가능했을까? 지민이는 이 서류가 조작되었음을 즉시 직감했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다문다? 지민이는 이것이 시어머니 정희 여사와 시동생이 장례식장이라는 엄숙한 공간에서 아들의 사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도둑계약서임을 직감했대. 지민이는 서류에 적힌 남편 현우의 서명을 자세히 살펴봤지. 현우의 평소 서명은 간결하고 힘이 있었지만 이 서류의 서명은 어딘가 어색하고 획이 불안정했대. 지민이는 남편의 서명이 평소와 다르며 현우의 글씨체가 아닌 것을 확신했대. 조작 서명의 냄새가 진동했지. 지민이는 시어머니가 현우의 도장을 이용해 보험사에 접촉했고 시동생이 서류 작성을 도왔다고 추측했지. 시어머니 정희 여사는 며느리 지민이에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뿌리 깊은 탐욕 때문에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야. 시댁 식구들은 지민이가 슬픔에 빠져 서류는커녕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을 거라고 판단했지. 지민이는 이것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시댁의 조직적인 재산 가로채기 범죄임을 파악했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지민이는 충격과 분노 속에서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바로 따지지 않았대. 지민이는 장례 기간 중 자신이 이 서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시어머니 정희 여사와 시동생의 모든 움직임을 치밀하게 관찰했지. 지민이는 이 증거를 잃지 않기 위해 서류의 사본을 몰래 찍어두었대. 지민이는 시댁 식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만간 보험사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대. 이 비밀과 사본은 지민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 시어머니 정희 여사는 며느리 지민이에게 보험금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대. 정희 여사는 지민이가 아직 보험금 수령인이 자신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 정희 여사의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을 스스로 만든 덫이 된 거야. 정희 여사는 이미 거액의 보험금이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착각하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지민이는 장례식이 끝난 후 곧바로 전문 변호사를 접촉했대. 지민이는 변호사에게 수령인 변경 신청서, 사본과 정희 여사의 이상 행동, 그리고 사망 다음 날짜가 적힌 변경일의 모순점을 모두 설명했지. 변호사는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정황입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하라고 지민이에게 조언했대. 지민이는 남편 현우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억누르고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냉정한 전쟁을 시작했대. 지민이의 가슴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자신과 아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만 남아 있었단다. 지민이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복수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지. 이 전쟁에서 지민이는 절대로 질 수 없었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지민이는 남편 현우가 죽은 직후 가장 믿어야 할 시댁 식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대. 지민이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진실을 밝혀 승리하겠다는 강인한 전사의 눈빛이었다네. 지민이의 치밀한 반격 계획이 코앞이라네. 언니들, 이게 바로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끔찍한 탐욕과 지민이의 서늘한 복수 결심이 담긴 1편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지민이가 조작 서명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시어머니의 사기극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크. 언니들, 지난 편에
우리 지민이가 시어머니 정희 여사와 시동생의 소름 끼치는 보험금 수령인 변경 신청서를 발견하고 복수를 결심한 거 기억나지? 지민이는 조작 서명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잖아. 크크크. 희선아, 이제 정희 여사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치졸한지 밝혀진다네. 자, 그럼 이제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며느리 지민이를 속이기 위해 어떤 끔찍한 사기극을 벌이는지, 그리고 지민이가 시댁의 조직적인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조작 서명의 진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폐륜적인 재산 쟁탈전에 민낯이자 치밀한 계획의 실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보험금을 향한 시어머니의 집착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네. 시어머니 정희 여사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였대. 정희 여사는 며느리 지민이가 충격과 슬픔 때문에 보험금 수령인 변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 정희 여사는 지민이에게 보험금 절차는 복잡하니 내가 현우의 엄마로서 대신 잘 정리해서 내 생활비로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며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대.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금 전액을 자신이 수령한 후 지민이에게는 소액의 생활비만 줄 계획이었지. 정희 여사의 탐욕은 끝이 없었단다. 정희 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대. 정희 여사는 며느리 지민이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고 모든 절차를 자신에게 위임하게 하기 위해 기막힌 작전을 짰지. 정희 여사는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이용해 가짜 보험사 직원을 내세워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게 했대. 이 가짜 직원은 현우 씨의 보험금 수령 절차가 복잡하니 정희 여사님께 모든 서류 작업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지민이에게 흘렸단다. 정희 여사의 치밀한 사기극이 시작된 거라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지민이는 정희 여사와 가짜 직원의 조직적인 행동에 의심을 더욱 굳혔대. 지민이는 이 모든 것이 시댁의 치밀한 사기극임을 확신했지. 지민이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발견한 수령인 변경 신청서에 조작 서명을 입증하는 것이 이 전쟁의 핵심 키라고 판단했대. 서명 위조를 입증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지. 지민이는 남편 현우의 친필 서명을 확보하기 위해 현우가 남긴 모든 유품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대. 지민이는 현우가 학창 시절부터 자신에게 보냈던 수많은 연애 편지와 결혼 후 작성했던 아들의 성장일기 속 현우의 메모들을 찾아냈대. 지민이는 그 편지들과 메모들에 적힌 현우의 친필 서명을 수령인 변경 신청서의 서명과 하나하나 섬세하게 대조해봤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다문다? 현우가 쓴 수많은 편지 속 서명은 힘있고 정교하며 현우만의 습관이 담겨 있었지만 수령인 변경 신청서의 서명은 어딘가 어색하고 획이 불안정했으며 글자 간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웠대. 지민이는 이 조작 서명이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평소 글씨체와 필압이 매우 유사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지.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아들의 서명을 흉내내서 위조한 거라네. 지민이는 이 사실에 구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느꼈대. 지민이는 이 모든 편지들을 조작 서명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확보했대. 지민이에게 이 편지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시대에게 폐륜적인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된 거야. 지민이는 정희 여사가 아들의 사망 직후까지 아들의 서명을 조작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에 인간적인 분노를 느꼈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지민이는 시댁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동생이 형 현우의 서류와 도장을 빼돌리는 데까지 개입되어 있음을 파악했대. 시동생이 형 현우의 사망 직후 보험사 관계자와 은밀히 접촉하여 서류를 처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 시동생 역시 탐욕에 눈이 멀어 형수의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에 가담한 거라네. 지민이는 시동생이 급하게 숨기려 했던 서류, 가방 속을 떠올렸지. 지민이는 이 모든 증거 변경 신청서 사본, 현우의 친필 편지 다발을 모아 전문 변호사와 필적 감정을 준비했대. 변호사는 지민이가 확보한 증거들을 보고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이며 필적 감정을 통해 100%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했대. 변호사는 지민이에게 시어머니 정희 여사와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했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정희 여사는 지민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대. 정희 여사는 보험금 수령이 코앞에 오자 자신이 조작한 서류가 법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염려했지. 정희 여사는 지민이보다 한 발 앞서 보험사에 다시 연락해 조작된 서류를 은폐하려는 교활한 시도를 했대. 정희 여사는 서류를 다시 돌려받아 파기하려 했지만 지민이 즉 변호사가 이미 보험사에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였지. 지민이는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계획했대. 지민이의 목표는 단순히 보험금을 되찾는 것을 넘어 시댁의 패륜적인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지민이는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보험금 수령 예정일에 맞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최종 결정했대. 지민이는 남편의 죽음 후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남편의 서명까지 조작한 시댁에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지민이의 가슴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올랐단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인간성을 되찾는 전쟁이었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지민이는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끔찍한 탐욕과 시댁의 조직적인 범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대. 지민이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편지를 무기로 삼아 시댁의 위선을 깨부수려 했지. 지민이의 치밀하고 냉정한 반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네. 언니들, 이게 바로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끔찍한 사기극과 지민이의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담긴 2편이었다네. 다음 3편에서는 지민이가 보험사 앞에서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위선을 까발리고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에게 무릎 꿇는 충격적인 대격돌 이야기를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편에 우리 지민이가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사기극을 입증할 남편 현우의 친필 편지와 조작 서명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금 수령 당일을 기다린 거 기억나지? 지민이는 이제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탐욕이 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을 노렸잖아. 크크크. 미숙아, 이제 보험사 사무실이 사상 최악의 전쟁터가 된다네. 자, 그럼 이제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보험금을 타내려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며느리 지민이가 어떻게 나타나 모든 진실을 폭로했는지, 그리고 시댁의 조직적인 범죄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대격돌을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탐욕의 결말이자 정의의 시작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이 드라마의 가장 짜릿한 순간이 코앞이다네. 시어머니 정희 여사는 마침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약속된 그 운명의 날, 시동생과 함께
보험사 본사 VIP 라운지로 향했대. 정희 여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감돌았지. 정희 여사는 며느리 지민이가 아직도 자신이 보험금 수령인인 줄 착각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미래의 호화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지. 정희 여사의 손에는 조작된 수령인 변경 신청서가 들려 있었단다. 보험사 직원이 최종 서류를 확인하고 이제 막 거액의 보험금을 정희 여사의 계좌로 지급하려는 순간 라운지 문이 활짝 열리면서 며느리 지민이가 경찰과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지. 뭐야? 정희 여사는 갑작스러운 지민이의 등장과 경찰의 모습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대. 정희 여사는 지민이가 이 자리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지민이는 정희 여사를 향해 냉정하고 단호하게 선언했대. 지민이는 이 자리에서 수령인 정희의 변경 신청서가 남편 현우의 사망 후 조작된 사문서 위조 증거임을 폭로하겠다고 말했지. 정희 여사는 지민이에게 내가 지금 감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당장 나가. 경찰을 불러라. 라며 소리를 질렀대. 정희 여사의 오만함과 발악은 여전했단다. 하지만 지민이는 흔들리지 않았대. 지민이는 변호사를 통해 보험사 직원과 경찰에게 현우의 친필 편지 다발과 조작 서명이 담긴 변경 신청서 사본을 나란히 제출했지. 지민이는 남편 현우는 사망 당일 이미 혼수 상태였습니다. 사망 후 서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명은 위조되었고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범죄입니다. 라고 단언했대. 이와 함께 변호사는 이미 확보한 필적 감정 초본까지 제시하며 정희 여사의 서명 위조 가능성이 99% 이상임을 주장했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다문다? 보험사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정희 여사의 서류와 지민이의 증거를 대조했대. 조작 서명이 현우의 평소 서명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희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 정희 여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시동생이 시킨 일이다.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라며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대.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시동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대. 시동생은 형수 지민이의 단호함과 어머니 정희 여사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과 함께 공포를 느꼈지. 시동생은 어머니 정희 여사의 탐욕 때문에 자신이 형수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시동생은 갑자기 입을 열어 모든 것을 고백했지 뭐야? 시동생은 오열하며 맞습니다. 어머니 정희 여사가 형의 도장을 훔쳐서 제가 보험사에 서류를 대리 제출했습니다. 서명은 어머니 정희 여사가 흉내내서 대신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충격적인 양심 고백을 했대. 시동생의 이 고백은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사기극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지. 정희 여사는 시동생의 배신과 고백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이 충격을 받았대. 정희 여사는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오열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 정희 여사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철창 신세와 아들의 배신이라는 파멸적인 현실을 마주한 거야.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지민이는 정희 여사의 오열과 시동생의 고백을 냉정하고 차갑게 지켜봤대. 지민이는 정희 여사에게 당신이 보험금에 눈이 멀어 남편의 죽음을 모독하고 당신의 다른 아들에게까지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당신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
지민이는 즉시 경찰을 통해 정희 여사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도록 했대. 정희 여사는 결국 경찰에게 팔을 잡혀 체포되었지. 보험금을 수령하려던 그 자리, 거액의 돈을 눈앞에 두고 범죄자가 된 거야. 지민이의 치밀한 계획과 남편의 친필 편지라는 진실이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거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시동생은 비록 양심 고백을 했지만 공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대. 하지만 시동생은 지민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민이는 시동생이 진실을 말한 대가로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했지. 시댁의 조직적인 범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지민이는 보험금 수령인으로서의 권리를 확고하게 되찾았단다. 지민이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리는 순간이었지. 지민이의 승리는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최고의 승리였단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지민이는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끔찍한 탐욕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싸워 이겼대. 지민이의 강인한 의지와 치밀함이 시댁의 모든 위선과 범죄를 무너뜨렸지. 지민이는 남편의 죽음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여성으로 거듭났단다. 언니들, 이게 바로 보험사에서 펼쳐진 며느리 지민이의 통쾌한 최종 반격과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비참한 몰락이 담긴 3편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정희 여사의 처벌 수위와 시동생이 지민이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를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편에 우리 지민이가 보험사 앞에서 시어머니 정희 여사를 현행범으로 고발하고 철창 신세를 안겨준 거 기억나지? 결국 정희 여사는 탐욕 때문에 보험금을 타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구치소로 향했잖아. 크크크. 정수가, 이 막장 드라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네. 아직 파국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다네. 자, 그럼 이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갇힌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최종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양심 고백을 했던 시동생이 형수 지민이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어떤 충격적인 남편 현우의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파국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지민이의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들어낸 후폭풍을 보자네. 시어머니 정희 여사는 구치소에 갇힌 후에도 며느리 지민이를 끊임없이 원망했대. 정희 여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고발해서 내 아들 현우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렸다. 결국 돈 때문에 나를 감옥에 보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지. 정희 여사의 오만함과 며느리에 대한 적대감은 감옥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단다. 정희 여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석을 신청했지만 혐의가 중대하여 모두 기각되었대. 한편 양심 고백을 했던 시동생은 형수 지민이에게 고마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대. 시동생은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지민이가 변호사를 통해 시동생은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범죄에 가담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 고백을 통해 진실을 밝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여 시동생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 시동생은 형수 지민이에게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미안했단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지민이는 시동생에게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었기에 내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한다며 감사를 표했대.
하지만 지민이는 시동생에게 매우 냉정한 조건을 걸었지. 지민이는 시동생에게 당신이 이 사건과 어머니의 처벌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대신 당신은 우리 아들과 나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처의 대가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대. 지민이는 시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려 한 거라네. 시동생은 형수 지민이의 냉정한 요구를 받아들였대. 시동생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라고 생각했지. 시동생은 지민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다가 문득 남편 현우의 죽음에 얽힌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지 뭐야. 시동생은 이것이 형 현우가 지민이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했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다문다? 시동생은 형수님, 사실 형 현우가 죽기 며칠 전 어머니 정희 여사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라고 말했대. 시동생은 현우가 정희 여사의 도를 넘은 경제적 요구와 끝없는 집착에 지쳐 완전히 절연을 선언하려 했다는 사실을 지민이에게 고백했지. 현우는 정희 여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민이와 아들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새로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었대. 현우는 정희 여사에게 어머니께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보험금 수령인은 아내 지민이뿐입니다. 더 이상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최후 통첩을 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라네. 시동생은 현우가 정희 여사의 통제로부터 지민이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심을 굳혔었다고 지민이에게 전했지. 즉, 시어머니 정희 여사는 아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하자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빼앗으려 했던 2번의 폐륜을 저지른 거야.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지민이는 시동생의 고백을 통해 남편 현우의 자신을 향한 마지막 사랑과 의지를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대. 지민이는 남편 현우의 마지막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지. 현우의 사랑이 지민이를 시댁의 악으로부터 지켜낸 거라네.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지민이는 남편 현우의 보험금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자신이 진행했던 온라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대. 지민이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강인하고 주체적인 여성 사업가로 거듭났단다. 지민이의 가슴 속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지. 시어머니 정희 여사는 결국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아들을 잃은 슬픔조차 가려버리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대가였지. 정희 여사는 감옥에서 며느리 지민이의 성공 소식과 아들 현우의 마지막 진심을 듣고 땅을 치며 후회했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지민이는 시댁과의 끔찍한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남편 현우가 지켜주려 했던 아들과의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시작했대. 지민이에게 남편의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시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을 찾게 해준 해방의 계기가 된 거야. 지민이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 가득했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지민이는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탐욕과 폭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남편 현우의 마지막 사랑과 편지를 무기 삼아 정의를 실현했대. 지민이는 진정한 해방과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단다. 언니들,
이게 바로 시어머니의 최종 처벌과 남편의 숨겨진 비밀이 밝혀진 사편이었다네.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지민이가 성공한 사업가로 멋지게 재기하는 모습과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감옥에서 맞이하는 더욱 비참한 노후를 들고 올게. 그리고 중요한 최종 클로징 멘트도 있지.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드디어 우리 지민이가 시어머니 정희 여사의 끔찍한 사기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눈부신 마지막 이야기라네. 지난 편에 정희 여사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민이가 남편 현우의 마지막 진심까지 알게 된 것 들었잖아. 크크크. 희선아. 이제 지민이의 화려한 재기와 정희 여사의 비참한 최후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바로 정희가 승리하는 최종 결말이다. 자, 그럼 이제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감옥에서 맞이한 비참한 결말과 며느리 지민이가 남편 현우의 유산을 발판 삼아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가로 재기했는지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자 희망의 메시지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지민이의 인생 역전 최종 막을 올리자네. 시어머니 정희 여사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며느리 지민이를 끊임없이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대. 정희 여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서야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았지. 정희 여사는 남은 노후를 차갑고 외로운 감옥에서 그리고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한 소식과 함께 보내야 했단다. 정희 여사의 고독은 끝이 없었지. 한편 며느리 지민이는 거에게 보험금을 수령한 후 남편 현우가 지켜주려 했던 아들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대. 지민이는 이 돈을 단순히 생활비로 쓰는 대신 자신이 IT 디자이너 경력을 살려 준비했던 온라인 교육 사업에 과감히 투자했지. 지민이는 남편 현우의 유산이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랐단다. 지민이는 아들에게 현우의 용감함과 진실함을 가르치며 꿋꿋하게 살았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지민이의 사업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대. 지민이는 유족의 이름으로 재기하여 주부들의 자기 개발을 돕는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지. 지민이는 몇 년 후 대기업 부장 현우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성공을 이룬 유망한 여성 사업가로 거듭났대. 지민이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 없는 완벽하게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되었지. 지민이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남편 현우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대. 어느 날 지민이는 홀로 감옥에 있는 시어머니 정희 여사를 면회했대. 정희 여사는 초췌하고 늙은 모습으로 지민이를 맞이했지. 정희 여사는 지민이가 자신의 성공을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비아냥거렸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하지만 지민이는 정희 여사에게 충격적인 서류 하나를 건넸지 뭐야. 그 서류는 바로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살던 낡은 아파트의 최종 경매 처분 통지서였대. 정희 여사는 보험금 때문에 정신이 팔려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했고 그 아파트가 결국 경매로 완전히 넘어간 거라네. 정희 여사는 아들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보금자리마저도 자신의 탐욕 때문에 날려버린 거야. 정희 여사는 통지서를 보고 절규하며 바닥에 쓰러질 듯이 몸부림쳤대.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 때문에 아들의 유산은 물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지. 지민이는 정희 여사에게 당신이 보험금을 노린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을 잃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탐욕이 낳은 최종 결과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대.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지민이는 정희 여사에게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당신의 탐욕이 낳은 결과입니다. 저와 아들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으며 당신이 잃은 모든 것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못 박았대. 지민이는 남편 현우가 죽기 전 정희 여사에게 절연을 결심했던 그 강인한 의지대로 행동했지. 지민이는 더 이상 그들의 불행에 연루되지 않기로 결정했지. 정희 여사는 감옥에서 며느리 지민이의 눈부신 성공과 자신의 비참한 몰락을 동시에 지켜보며 처절하게 후회했대. 정희 여사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며느리를 무시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남은 생을 후회와 고독 속에서 비참하게 보냈지. 탐욕이 낳은 비극적 종말이었다네.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지민이는 시어머니 정희 여사와의 면회를 끝으로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대. 지민이는 남편 현우 이름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여성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지. 지민이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발판 삼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냈단다. 지민이의 이야기는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승리자의 이야기로 길이 남았지.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지. 첫째, 배우자의 유산에 탐욕을 부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둘째,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패륜적인 행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셋째,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강인한 의지만이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킬 수 있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지민이는 끔찍했던 시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편 현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대. 지민이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발판 삼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냈지. 지민이의 최종 승리는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통쾌한 결말이었다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언니들, 이게 바로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와 며느리 지민이의 통쾌한 인생 역전이 담긴 마지막 5편이었다네. 지민이처럼 멋진 인생 역전 하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